타자 연습을 시작합니다. 타자는 한 컴 타자 연습을 하겠습니다. 10분의 타자 연습이 종료되면 마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TK 정보기술 자격 파워포인트 2016 8차 시 슬라이드 8 도형 삽입 애니메이션 효과 여덟 번째 슬라이드는 도형 삽입 애니메이션 효과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파일은 1, 2, 3, 4, 5, 6, 7, 8 빼기 본인의 이름 파일 열어서 6번째 슬라이드에 클릭을 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 완성된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여기 상단에는 슬라이드 상단에는 제목이 들어가죠.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로마 숫자, 목차의 네 번째로 로마 숫자가 들어가고요. 자, 슬라이드를 반으로 나누어서 왼쪽에 도형, 오른쪽에 도형입니다. 애니메이션이 지금 보이시죠? 네, 애니메이션을 넣어야 되고요. 각각의 도형들의 완성된 것들을 보시면 문제지에는 도형의 높이와 너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지를 보시고 네, 흑백으로 나와 있는 문제지를 보시고 색상 그리고 배치 왼쪽과 오른쪽의 여백 배경 도형들의 배치를 어디로 할 것인가 네, 높이와 너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위치 등 이런 것들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출력물 그러니까 문제지에 나와 있는 도형에서 가장 비슷한 위치와 높이 너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배치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애니메이션도 그룹을 하여서 애니메이션 2개를 넣어 주셔야 되는 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6번째 슬라이드 열어주시고 먼저 제목부터 하겠습니다. 네, 목차 4번째죠. 지읒 한자. 슬라이드는 6번째지만 목차는 4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숫자 4 하시고 타이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텍스트 입력하십시오. 이 부분은 외곽선 점선을 클릭하셔서 딜리트로 해서 깨끗한 하얀 용지를 만들어 주십니다. 자, 지금부터 배경 도형부터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은 삽입에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 메뉴를 바를 열어주시면 메뉴들을 쭉 보시면은 선 그룹, 사각형 그룹, 기본 도형 그룹, 블록 화살표 그룹, 수식 도형 그룹, 순서도 그룹, 별 및 현수막 그룹, 설명선 그룹, 실행단추 그룹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도형을 찾으실 때 예를 들어서 순서도의 문서이다. 네, 그러면 이렇게 순서도에서 그 도형을 해당되는 도형을 찾으시는 게 가장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6번 슬라이드의 특징은 도형이 많은 도형을 찾아야 하므로 그것도 빠른 시간에 찾아야 하므로 도형을 어디에서 금방 찾는지 거기에서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커서를 살짝 이렇게 도형 위에 올리면 그 도형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일치하는 이름이 나면 그 도형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도형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배경의 도형은 문서이죠. 네, 도형에 가셔서 순서도에서 문서라는 도형을 클릭해 주시고 십자가 모양이 바뀌면 우리 아까 완성된 또는 문제지를 보셨듯이 여기에서 콩알점을 만듭니다. 네, 쭉 하시 너무 크게 하시면 오른쪽에 도형이 자리가 모자랄 수 있겠죠. 네, 반 정도 맞추어서 하시는데요. 위에 목차에 선이 나타나죠. 네, 목차 슬라이드 상단 쪽이죠. 네, 상단 쪽에 나타나면 맞다라고 했을 때 쭉 탁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래그가 되셨으면은 배경 도형을 참고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절반인지 아닌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고요. 자, 이번에는
색상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이 선택이 된 상태라면 그리기 도구가 있을 것이고 서식이 있습니다. 도형체 여기 가셔서 녹색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네, 녹색 강조 60%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60% 넣으셔서 네, 윤곽선은 네, 6번 슬라이드에는 윤곽선이 있는 것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윤곽선은 검정으로 텍스트 1, 검정 텍스트 1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녹색으로 하셨나요?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지에 보시면 조건이 없습니다. 무슨 색상으로 하세요? 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임의의 색상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라색 계열, 회색 계열, 그리고 네, 파랑색 계열, 주황색 계열 문제가 전혀 없고요. 다만 출력물이 문제지 배포가 되는 부분이 흑백으로 되기 때문에 흑백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상단에 있는 슬라이드 상단에 있는 이 도형보다 조금 더 연하다면 좀 더 연한 색상을 넣어줍니다. 임의의 색상은 정하시되 명도는 구분을 해주셔서 넣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선의 두께와 모양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두께를 윤곽선을 가보겠습니다. 윤곽선을 두께 되시죠? 두께를 먼저 할게요. 2와 4분의 1을 넣고 윤곽선에 대시에 가시면 점선인지 실명선인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세 번째죠. 점선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파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되셨다면은 임의의 문제에서 임의의 두께가 선택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문제지에 조건이 없습니다. 도형 윤곽선의 두께는 문제지 조건이 없기 때문에 출력물을 보시면 이 정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자주 다뤄보신 분들은 이 정도의 두께는 2와 4분의 1이다 라고 클릭을 하시면 되시고요. 임의의 두께 얇은 선은 1pt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께는 2와 4분의 1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껍다라고 하실 때는 2와 4분의 1, 조금 그냥 무난하다라고 하시면은 1pt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선택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자, 이제 회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거 배경 도형 이 부분을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기 도구로 갑니다. 그리기 도구에 가서 오른쪽에 정렬 그룹에서 회전 메뉴를 하시면 메뉴들이 4가지 정도 눈에 띄어나게 보이죠. 자, 왼쪽으로 한번 90도 회전을 해주세요. 그래도 출력물과 다르죠. 다시 회전을 한 번 더 누릅니다. 그리고 위아래 상하 대칭을 바꿔줍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왼쪽에 이제 배경 도형은 완성이 되었고 왼쪽 제목 도형을 넣겠습니다. 가볼게요. 삽입 탭 도형 이번에는 어떤 도형일까요? 왼쪽 위쪽 화살표죠. 왼쪽 위쪽 화살표 맞나요? 블록 화살표 그룹에서 왼쪽 위쪽 화살표 클릭하시고 드래그는 여러분께서 여기가 가장 좋겠다 라고 판단되는 곳에 쭉 하셔서 가장 비슷한 크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가장 비슷해 라고 하시고 탕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왼쪽 위쪽 화살표의 특징은 지금 보시면 조절점이 콩알점이 굉장히 많죠. 노란색 같은 주황색 이 콩알점이 지금 3개나 됩니다. 그럼 이 콩알점을 조절을 하셔서 모양을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도형 윤곽선은 검정색 텍스트 1 이 부분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글자를 넣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홈에 가시면 굴림이냐 굴림체 18 크기 그리고 글꼴은 검정색 텍스트 1 글꼴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주셔야 될 부분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기본 도형으로 설정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기본 도형으로 설정이라는 메뉴가 보이시면 여기를 클릭하셔서 이 기능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삽입하는 도형들의 서식을 한 번에 좀 지정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이고 다양한 도형의 동일한 글꼴 서식을 요구하는 슬라이드 6을 작업을 할 때는 도형을 작성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텍스트 상자는 이 기본 도형 설정은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드디어 세 가지 노란색, 주황색 같은 노란색 조절점을 이용해서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요 점부터 가볼게요. 1, 2, 3. 세 번째, 요 점을 이렇게 끝까지 올려주시고요. 네. 자, 이번에는 1번, 1, 2, 3 중에서 맨 위쪽에 있는 콩알점 이용해서 클릭하고 왼쪽으로 쭉 탁 놓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만 해주시면은 문제지와 동일한 모양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색상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지금 이 파란색 그대로인 상태에서 흑백으로 프린트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흑백 프린트를 보시면 이 뒷 배경 도형보다 이 지금 방금 왼쪽 위쪽 이 화살표 도형이 좀 더 연하게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색상도 이미의 색상도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지우기에 가셔서 이번에는 황금색 강조 요 라인이죠? 40%로 한번 가볼게요. 잘 안 보이시면은 살짝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 글자가 보이십니다. 이 친구가 40%이고요. 그리고 클릭이 된 상태에서 키보드에 손을 올리시고 바로 글자를 입력합니다. ESC 누르면 입력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왼쪽에다가 클릭하셔서 범위를 해제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 하단 도형을 한번 해볼게요. 하단 도형 이름 뭔가요? 물결이라는 도형이네요. 삽입, 도형, 물결 도형은 별 현수막 그룹에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물결 그룹. 자, 위치를 한번 잘 잡아보셔서 드래그 해보세요. 편집이 많이 필요 없도록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크기를 하실 때 너무 작게 처음부터 편집하면 되지 뭐 라고 하시지만 시간을 벌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쭉 탁 놓을게요. 이 정도에서 탁 놓고 크기 조절을 하셔도 됩니다. 되지만 우리가 가장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도 편집이 돼야 되죠. 이 도형도. 이 도형의 노란색 같은 주황색 콩알점은 몇 개일까요? 2개이죠. 아래쪽 노란색 조절점부터 갈게요. 여기 있는 노란색 조절점을 클릭해서 왼쪽으로 쭉 탁 놓고요. 되셨나요? 그랬더니 모양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었다면 이번에는 왼쪽 위쪽에 있는 두 번째 콩알점을 클릭해서 쭉 아래로 쭉 탁 모양이 완성이 되었죠. 자, 이번에는 우리 왼손으로 Shift를 누릅니다. 누르고 계세요. 자, 그러면 여기 조절점 중에서도 이 부분이 있습니다. 화살표로 되어 있는 동그란 부분이죠. 여기에 맞추어서 클릭해서 회전을 할 거예요. 이 친구는 회전 친구예요. 자, 회전을 어디로 할 거냐? 자, 왼쪽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탁 놓아볼까요? 일단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회전하고 이 조절점 중에서 화살표 되어 있는 이 기능은 회전을 할 수 있다. 수동으로 회전할 수 있다. 그랬더니 문제지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회전을 한번 가볼게요.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오른쪽에 회전. 그래서 좌우 대칭을 한번 해볼까요? 좌우 대칭. 됐나요? 그랬더니 문제지와 모양이 똑같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쭉 위치를 변경을 해주세요.
변경해 주시고, 네, 크기도 혹시 필요하다면 조금 더 다르게 좀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어느 분이 가장 비슷하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비슷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색상을 한번 바꿔 보도록 할까요? 이미의 색상으로 바꿔봅니다. 네, 마찬가지로 도형 채우기에 가셔서 저는 주황 강조 60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지와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도형의 색상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각각 다른 의미의 색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여기서 기준은 흰색과 검정색만 제외해 주시면 됩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과 검정색만 제외해 주시고 의미의 색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문제지 세부 조건 등의 색상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색상으로 지정을 하셔서 변경하셔야 되고요. 없다면 의미의 색상으로 하시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도형, 지금 방금 우리 했던 이 도형에 글자를 넣으려면 글자가 거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글자가 이게 지금 회전이 되어 있는 도형이기 때문에 회전이 된 도형이라면 글자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삽입 메뉴 가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그룹에서 텍스트 상자, 가로로 이번에는 글자를 넣을 겁니다. 주행이죠. 가로 텍스트 상자 클릭하시고 커서 모양이 변경이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잘 된 거죠? 살짝 드래그하셔서 주행 넣으시고 점선 ESC 한번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럼 점선이 실선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가운데에다가 맞추어 주시고요. 이 글자 뭐죠? 굴림이죠? 굴림에 18 맞춰주시고 글꼴을 변경하시면 글꼴을 변경하시고 나서도 다시 한번 위치를 바꿔주세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상자는 기본 도형 설정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매번 변경을 해야 되죠. 이렇게. 자, 나머지 도형 2개 찾아볼까요? 주행 밑에 있는 도형은 삽입에서 도형. 지금 모두 다 기본 도형이 있습니다. 둘 다. 비어있은 원형 이 친구를 클릭해서 주행 밑에다가 넣어줍니다. 색상은 조금 진하게 해야 되죠. 지금.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서 저는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삽입에서 도형에서 방금 했던 도형 옆에 허용 안 된 기호 이 친구를 클릭해서 지금 이 도형들은 크기와 위치는 맞추어 가면서 해주세요. 맞추어 가면서 저는 빨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고요. 자, 이번에는 스마트 아트라는 새로운 기능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삽입의 메뉴에서 일러스트런 그룹에서 도형이라는 메뉴를 계속적으로 사용했었는데요. 그 옆에 스마트 아트라는 새로운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셔서 메뉴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우리 문제에 있는 이 스마트 아트는 프로세스형입니다. 그럼 프로세스형에서 같은 모양의 스마트 아트를 찾으시면 됩니다. 어떤 모양이죠? 세로로 지금 화살표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거죠. 세로 프로세스 모양이 똑같다면 확인을 해 주십시오. 나타났습니다. 지금 혹시 아마 저처럼 되신 분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되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를 닫아 주셔도 되고요. 열어놓고 작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텍스트, 이 네모가 하나, 둘, 3개가 아니라 5개죠. 그래서 우리는 2개를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도형을 같은 모양을 추가합니다. 그럼 1, 2, 3에서 세 번째 도형을 선택해 놓고 자, 가겠습니다. 스마트 도구 위에 디자인에 가시면 맨 왼쪽 창 메뉴에 도형 추가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뒤에 도형 추가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그랬더니 도형이 4개가 되었어요.
우리는 5개가 필요하죠. 다시 한번 더 갑니다. 도형 추가, 뒤에는 추가. 네, 5개가 되었나요? 네. 자, 그러면 5개가 되었다면, 자, 지금 크기도 줄여주셔야 되는데요. 크기도 조금 있다가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추가 기능 배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테두리, 요 선, ESC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홈, 그리고 굴림체, 그리고 18 크기 덜을 해주시고 지정을 해주시고요. 네, 크기 조절하기 전에 우리 글자를 먼저 한번 넣어볼까요? 자, 글자는요. 텍스트라는 글자에 클릭을 해서 글자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글자를 입력합니다. 여기에다 하셔도 되고 또 왼쪽 표면 창이 있다면 여기에다가도 글자를 넣어주시면 들어가집니다. 네, 그래서 편리하신 대로 하시면 됐고요. 저는 여기를 닫고 여러분께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게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자, 세 번째는 네, 졸음운전. 네 번째, 5번째도 모두 다 네, 글자를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 글자가 모두 다 입력이 되었다면 이제 디자인의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 대한 색상을 변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를 해제는 임의의 오른쪽이나 왼쪽에다가 클릭을 하시면 범위 해제가 되죠. 네, 잘 아실 거니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색상 변경 가보겠습니다. 스마트 도구에서 디자인에서 스마트 아트 스타일이라는 메뉴로 그룹을 찾으십니다. 거기에서 색 변경 가겠습니다. 네, 색 변경은 색상형 이거죠. 색상형. 여기에서 강조형으로 들어갈게요. 강조형 같은 걸 찾아서 클릭을 해주시고, 자, 세부 조건에 보니까 3차원 벽돌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3차원 벽돌, 3차원 경사.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스마트 아트 스타일 여기에서 자세히 단추를 클릭해주세요. 자, 먼저 3차원 벽돌 가겠습니다. 광택 처리. 네, 벽돌이죠. 3차원 그룹에 벽돌 클릭을 해서 맞춰줍니다. 모양이 나오나요? 네, 되셨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조절점을 이용하셔서 드래그를 합니다. 되셨나요? 위치를 잡습니다. 너무 크다. 다시 한번 크기를 조절해주세요. 지금은 조절점을 이용해서 가장 비슷하게 하시는 분이 네, 맞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다르셔도 크게 감점은 되지 않지만 디자인 점수가 조금 감점됩니다. 이렇게 맞춰주세요. 자, 범위를 되셨다면 과감하게 범위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이 테두리 선이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 정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스마트 아트는 감점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도형이 슬라이드 밖으로 가면 감점입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스마트 아트는 여기 선택선이 슬라이드 밖으로 간다고 해서 감점이 되지 않으니까 네,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위치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잡아주세요.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스마트 아트 작성해 보겠습니다. 삽입 메뉴 가시고 스마트 아트 클릭하시고 두 번째 스마트 아트는 계층 구조형이 있습니다. 네, 찾으셔서 첫 번째 네, 조직도 확인 모양이죠. 마찬가지로 왼쪽에 텍스트 입력하는 창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냥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모양으로 하려면 조직도 스마트 아트에서 두 번째 줄 이 텍스트는 없애도록 할게요. 클릭하시고 딜리트를 해서 모양이 변경이 되도록 합니다. 그랬더니 네, 모양이 되었죠. 첫 번째 텍스트에다가 클릭을 하고 글자를 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텍스트도 글자를 넣습니다. 숫자네요. 30, 60.
마찬가지로 이거는 네, 굴림의 18이죠. 홈에서 굴림 18 변경해줍니다. 네, 거기까지 되셨다면은 이번에는 또 조절점을 이용하시는데요. 먼저 조절점을 이용하기 전에 문제 세부 조건이 있었어요. 두 번째 스마트 아트에는 3차원 경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에 가셔서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서 자세히 단추 클릭하시고 뭐였죠? 3차원 경사, 3차원 안에서 경사 모양 만화, 두 번째 경사죠. 네,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주 골고루 돌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스타일은요. 네, 자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네, 그 조절점 이용하셔서 크기 조절하겠습니다. 크기 조절되시면 위치 잡겠습니다. 자, 문제지 보시고 가장 비슷한 위치에 놓도록 합니다. 네, 배경도형을 벗어나지 않게 지금 출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배경도형은 넘지 않도록 해주시고 드래그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위치하실 때 네, 아래, 위아래, 오른쪽, 왼쪽 방향키를 이용하셔서 조절을 하셔서 위치 잡으시면 됩니다. 네, 범위 해제 한번 해줄까요? 네, 잘 되셨죠?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배경 도형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배경 도형은요, 무슨 도형인가요? 처음에 네, 가볼까요? 삽입에서 도형에 가셔서 이번에는 모서리가 어느 점이냐면은 모서리가 위쪽 모서리가 대각선이죠. 대각선으로 둥근 방향 모서리 이 친구일까요? 둥근 대각선 방향 모서리 대각선이 둥글잖아요. 그렇죠? 네. 드래그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네, 조절을 조금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 드래그 하시고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네, 왼쪽에 있는 배경 도형과 네, 위치 가로선이 일치하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둥근 사각형 했고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했습니다. 자, 이 친구를 이제 지금 하셔야 되는데 먼저 왼쪽으로 우리 회전을 한번 오른쪽이죠. 오른쪽 회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오른쪽에 회전 오른쪽 90도 한번 해볼까요? 네, 문제지와 동일한 네, 크기가 되었나요? 네, 저는 이거를 조금만 더 줄여서 출력물과 비슷하게 만들겠습니다. 네, 하시면서 문제 풀면서 조절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시간 안에만 잘 맞춰서 끝내주면 되니까요. 그 다음 네, 색상 한번 넣어볼까요? 임의의 색상이기 때문에 네, 어느 게 맞다 할 수도 없지만 명도만 잘 맞추셔서 넣어주셔야 되겠죠. 배경 도형은 조금 더 연한 색상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고 가장 연한 색상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파란 강조 60%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도형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도형, 제어라는 글자가 있는 도형입니다. 삽입에서 도형에서 네, 이 도형은 블록 화살표죠. 블록 화살표에 있는 도형에서 오른쪽 화살표 이 친구를 가겠습니다. 이 친구 클릭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할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네, 위치 잘못 잡으셨다면 다시 줄일 수 있습니다. 늘리거나 위치 잡을 수 있으니까요. 네, 안심하시고 다시 드래그 하셔서 탁 놓아주시면 됩니다. 모양이 좀 다르죠? 노란색 조절점 이용할게요. 노란색 조절점은 어디로 하면 될까요? 네, 이 친구를 잡을까요? 이 친구를 잡아서 네, 좀 가늘게 됐죠? 가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색상 변경 한번 해볼게요. 채우기에서 네, 회색으로 저는 이렇게요. 회색으로 넣고 네, 저는
흰색 배경, 회색이죠. 네, 배경 어둡게 돼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를 넣어 볼 텐데요. 도형 선택을 하시고 제어라고 합니다. 조금 연한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다시 한번 색상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조금 진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25%로 넣겠습니다. 회색이 25%. 네,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도형은 타원 도형입니다. 네, 원은 쉽죠. 삽입에서 도형에서 원, 기본 도형의 타원. 드래그 한번 해볼까요? 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위치 잡으시면 되죠. 문제지를 계속 보셔야 돼요. 자주 보시면서 위치를 잡아주세요. 네, 색상을 도형 채우기에서 저는 주황으로 넣습니다. 지금 모두 다 윤곽선 검정 텍스트 1로 되어 있을 겁니다. 네, 범위 풀고요. 네, 조금 진하다 싶으면 다시 지어가셔서 주황색을 조금 더 연한 라인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이번에는 세 번째 쓰니까 네 번째는 바로 밑에 있는 도형을 네 번째로 할게요. 이 도형은 운전자라는 글자가 있는 도형입니다. 삽입에 가시면 도형에서 이 도형은 달 모양을 넣어볼게요. 드래그 하시고 탁 놓고요. 회전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Shift 누르고 회전을 해주시면 되고요. 회전이 어렵다면 조금 전에 우리 오른쪽 90도죠? 네, 오른쪽 90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90도를 하셔도 됩니다. 네, 어떤 걸 하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노란색 조절점 여기 이용하셔서 쭉 아래로 내려주시고 그리고 모양이 안 나온다. 이제 늘려주시면 됩니다. 늘려서 조절점을 다시 이용해 주시면 나오죠. 네. 모양이 가장 비슷하게 나오도록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하시면 되시고요. 위에 타원과 좀 맞추어서 좀 위치 디자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상을 한번 넣어볼까요? 도형 채우기에 조금 더 연한 색상이 들어가는데요. 네, 저는 황금색에서 조금 더 연한 황금색으로 넣어보겠습니다. 글자는 여기에는 지금 회전이 됐기 때문에 글자가 안 되죠. 그래서 삽입에 가셔서 텍스트 상자에 세로 텍스트 상자를 사용합니다. 세로로 글자가 들어가도록 전자 넣고 굴림의 18인지 확인하시고 위치 잡습니다. 글자가 가운데로 가 있죠? 네, 조금 밑으로 가 있나요? 네, 문제 출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가장 비슷하게 내려가 있다면 조금 더 내리셔도 되고요. 네.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 도형은 차량 제어라는 글자가 있는 도형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차량 제어 이 도형은 아래쪽 화살표가 있는 도형입니다. 아래쪽 화살표죠. 블록 화살표에서 아래쪽 방향에 화살표가 있는 설명선으로 넣어서 드래그를 합니다. 위치 드래그 잡으시고 가장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 친구도 지금 회전을 하는 거였습니다. 회전을 이렇게 얘는 우리가 회전 기능이 있는 것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수동으로 하는 회전을 배우셨으니까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색상을 지금 좀 진한 색상인 것 같아요. 출력물을 보시면 검정색이 들어간 검정색보다 여기에 검정색 계열에서 조금 밝은 이 부분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선이 들어갔고 이제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노란색 조절점 이용하셔서 모양을 쭉 드래그 하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양이 잘 나왔나요? 다시 한번 조금 이 정도 한 번만 하시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글자 한번 입력해 볼까요? 차량 제어인데 글자가 흰색이죠? 그래서 글자는 홈에 가셔서
글꼴 그룹에서 네, 여기 단추가 보입니다. 메뉴 누르셔서 글자 흰색 굴림 18 되는지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그 밑에 이제 핸들 조절 도형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삽입 메뉴의 도형에서 이 친구가 편집이 가장 많은 도형입니다.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네, 오른쪽, 왼쪽, 위쪽, 아래쪽 동서남북 방향의 네, 화살표 네, 설명선이죠. 네, 이 친구를 클릭하셔서 쭉 드래그를 하시고 그 다음 네, 편집을 합니다. 편집을 하실 때 지금 보시면 노란색 조절점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그러면 조절점이 좀 잘 안 되신다 싶으신 경우에는 다시 되돌아가기를 하셔서 다시 편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제가 어느 노란색 점을 했나요? 하나, 둘, 셋, 4개가 있다면 가운데 있는 노란색 점을 클릭해서 쭉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꼭지점들이 뾰족한데 이 부분을 편집을 해야 되죠. 자, 어느 조절이 맞을까요? 아니다 싶으면 다시 되돌아가시면 되십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니까요. 제 거 보시고 풀이를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돌아가는 거죠. 자, 안 되죠? 안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정도 해놓고요. 자, 요걸로 한번 조절해볼까요? 네, 펼쳐보겠습니다. 쭉. 네, 위로 당겼더니 잘 됐죠. 가운데 있는 꺾은 점이 조금 좀 더 가늘게 하겠다 라고 하시려면 어떤 걸 해야 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크기를 조절하셔서 해주시고 위치 다시 한번 잡겠습니다. 네. 되셨나요? 자, 저는 차량 제어 도형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친구를 조금 더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시면서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죠? 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핸들 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핸들 조절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지금 편집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로 텍스트 상자를 사용하셔서 글자를 넣으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핸들 조절 네, 느낌이 다르죠. 네, 세로로 간 글자는 세로로 넣도록 합니다. 가운데 맞춰주시고 굴림 18이 맞는지 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도형들 한번 넣어보겠는데요. 핸들 조절 옆에 오른쪽에 있는 핸들 조절 색상을 안 바꿨군요. 도형 채우기에서 저는 초록색 네, 여기 연한 녹색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한 녹색 넣고 오른쪽 옆에 있는 도형은요. 가속 감속이죠. 가속만 하면 감속은 복사하면 되겠습니다. 둥근 사각형, 한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찾아볼게요. 도형에 가셔서 한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자, 커서를 올리면 네, 그 도형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네, 그러면 위쪽 모서리 한쪽은 둥글고 다른 한쪽은 잘림. 이 도형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죠. 보여드리기 위해서 드래그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둥근 대각선이고 네, 이 친구는 둥근 한쪽 모서리다. 이 친구 클릭 한번 해볼까요? 네, 맞나요? 네, 한쪽만 둥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친구를 선택하겠습니다. 조절하셔서 네, 다시 한번 핸들 조절 옆에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조금씩 당겨서 자, 그러면 지금 가속이라는 도형을 넣고 있습니다. 네, 자, 가속은 노란색 점을 네, 클릭하셔서 왼쪽으로 쭉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가속이 이 친구가 좌우 대칭입니다.
그러면 그리기 도구에서 서식으로 가셔서 회전해서 좌우 대칭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가속이 모두 똑같은 모양이 된 거고요. 클릭이 된 상태에서 글자를 가속 넣습니다. 그랬더니 저처럼 세로로 나온다면 도형이 매우 작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굴림에 18 있는지 확인하시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가속의 색상은 저는 연한 회색으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색으로 넣어보겠습니다. 네, 변화가 되니까요. 잘 보시면 되시고, 자, 도형 복사할게요. 왼손으로 컨트롤 시프트 동시에 누르시고 클릭하셔서 쭉, 네, 어느 정도 드래그가 되어야 되나요? 탕 놓습니다. 네, 우리 목차 도형 할 때 했던 기능이죠. 감속. 자, 그런데 모양이 다르죠. 네, 그러면 회전이 되어야 합니다. 상하 대칭을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글자가 어떻게 되나요? 네, 뒤집어지죠. 얘도. 그래서 텍스트는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좌우 대칭으로 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네, 좌우 대칭, 상하 대칭에서 다시 좌우 대칭을 했고, 이번에는 텍스트 상자로 갑니다. 삽입에서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그리기 가겠습니다. 네, 회전이 되는 것들은 글자가 모두 같이 회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텍스트 상자에 메뉴를 좀 조절을 하셔서, 지금 미세하게 이동하는 거는 위아래 왼쪽 오른쪽 화살표 방향키를 이용하셔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핸들 조절 밑에 있는 좀 진한 니은처럼 되어 있는 이 도형은요, 액자 도형 가볼게요. 삽입에서 도형에서 액자 도형은 기본 도형에 있습니다. 네, 커서 한번 올려보시면 액자, 니은이라고 되어 있는 도형도 있습니다. 니은 L 도형이라고, 이 도형은 아니고요. 액자 도형으로 선택해서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탕 놓습니다. 조절점으로 아마 편집이 된 것 같죠? 네, 그러면 이 액자 모양의 도형이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도형은 어느 쪽으로 회전이 되어야 되나요? 선택이 된 상태에서 서식으로 가셔서 회전, 그리고 왼쪽으로 회전 90도 한번 해볼게요. 네, 되셨나요? 위치 이동합니다. 위치 이동하시고요. 그 다음 지금 편집이 돼야 됩니다. 모양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편집을 하려면 그러면 이 조절점에서 어디를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해야 되는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클릭해 볼까요? 네, 넓어지고요. 네, 이쪽, 왼쪽, 노란 점 쭉 내리니까 가늘어지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 한번 넣어볼까요? 도형 채우기는 네, 저는 좀 진한 색상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명도를 확인하시고 명도에서 가장 비슷한 부분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가장 진한 색상으로 넣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진한 색상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밤색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네, 저는 주황의 가장 진한 밤색을 넣어봤습니다. 네, 그 옆에 경고라고 되어 있는 도형 찾아보겠습니다. 경고라고 되어 있는 도형은요, 도형에 가셔서 다중문서라는 도형이 있을 겁니다. 순서도에 있죠. 네, 여기에서 다중문서.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크기 맞춰주시고요. 네, 크기가 조금 가는 것 같죠? 네, 맞춰주시고. 이 친구는 좌우 대칭일까요? 상하 대칭일까요? 서식에 가셔서 오른쪽에 회전. 좌우 대칭입니다. 네, 위치 잡아주시고. 문제지를 계속 보셔야지만 위치를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죠. 네, 되셨고요. 이제 색상 넣어보겠습니다. 색상은 저는 운전자와 색상이
조금 더 연할까요? 운전자, 네, 도형보다 조금 더 연하게 보입니다. 네, 그러면 연한 걸로 넣고 클릭해서 경고 글자 넣어주고 글자 크기가 굴림의 18인치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 옆에 정보 제공이라는 도형은요. 별 현수막 가볼게요. 삽입 도형,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에서 별 현수막입니다. 네, 여기는 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32, 네, 꼭지점이 32개가 있는 별입니다. 네, 클릭을 하지 마시고 커서를 살짝 올리면 몇 개인지 보여줍니다. 네, 32개, 32개, 꼭지점 24개, 16개. 숫자 보이면요, 32가 보이는 것을 클릭하셔서 쭉 드래그 하시고 탁 놓습니다. 네, 노란 점 보이시죠? 노란 점이 있다는 것은 편집이 된다는 거죠. 클릭하셔서 밖으로, 위로 쭉 가셔서 가장 비슷하게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색상은 경고랑 저는 같은 색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 넣어볼까요? 정보 제공. 엔터 안 치시고요. 자동으로 내려가도록 해주시고, 자동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조절점 이용하셔서 조금 더 크게 넓게 하시면 되십니다. 칸이 좁게 되어 있으신 분들은 다시 옆에 있는 도형들을 조금씩 줄여서 해주셔서 조금 편집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밑에 부분 마지막 도형인가요? 네, 넣어볼게요. 이 도형의 이름은 기본 도형에 있습니다. 삽입 도형, 기본 도형에서 네,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 중괄호, 왼쪽 중괄호 있고요. 그 다음 네, 양쪽 중괄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괄호 중에서도요, 이 대괄호가 오른쪽에 지금 하나씩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양쪽 중괄호라고 되어 있는 것은 대괄호보다 좀 작은 중괄호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선택해서 어디서부터 드래그를 해야 될지 문제지 보시고 쭉 네, 어디까지 갈까요? 경고까지 고 글자 라인으로 탁 놓을까요? 네, 탁 놓습니다. 위에 배치 보시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은 선생님은 주황으로 넣을까요? 네, 선생님은 주황을 넣었고요. 네, 윤곽선 검정색. 지금 도형 윤곽선들이 모두 다 검정의 텍스트 1이기 때문에 맞는지 눈으로 확인하시고 네, 스킵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홈에 가셔서 마찬가지로 굴림의 18인치도 확인해 주세요. 굴림의 18 맞으면 이제 글자를 넣습니다. 교통안전, 특별, 주간. 글자가 또 밑으로 내려가서 두 줄이 되는 분들은 네, 조절점 이용해서 오른쪽이나 왼쪽을 조금 더 늘려주시면 한 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핸들 조절 부분에 타원이 들어가서 거기서 점선으로 바꾸어서 무언가가 도형이 더 겹쳐진 중첩 도형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자, 삽입에서 도형에서 타원 도형 클릭하시고 자, 핸들 조절에 잘 맞춰 보세요. 자, 어디로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한 번에 안 맞춰진다면 드래그 하시고 나서 이동하시거나 크기 조절하시면 됩니다. 탁 놓습니다. 네, 크기가 너무 작다. 나는 조금 더 크게 해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조절점을 이용하셔서 미세하게 맞춰주세요. 그래야지 네,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타원이 들어갔다면 네, 채우기는 없음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점선을 만들 수 있고요. 윤곽선은 두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두께는
네, 2의 4분의 1이라고 했죠. 두꺼울 때는 무조건 2의 4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실선이 아니라 여기는 점선이죠. 네, 사각점선 넣어주고 핸들 조절 도형의 뒤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타원 도형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셔서 오른쪽에 정렬이 있습니다. 뒤로 보내기 클릭하셔서 맨 뒤로 보내기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랬더니 지금 배경 도형 뒤로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경 도형을 선택하셔서 다시 한번 뒤로 보내기에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시면 네, 이 친구 다시 나타났죠. 자, 방금은 맨 뒤로 보내기 2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도형은 특징은 채우기가 없는 도형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이번에 연결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선 어디 거부터 할까요? 가속부터 하겠습니다. 가속에 있는 연결선인데요. 이 연결선은 구부러진 양쪽 화살표 연결선,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구부러진 양쪽 화살표 연결선, 네, 한번 커서 올리면 구부러진 양쪽 화살표 연결선, 이 친구 보이죠? 클릭하시고 가속에 가면 자, 연결선들은 이렇게 기준점들을 보여줍니다. 자, 기준점이 보이면 시작점과 끝점인데요. 이 시작점과 끝점인 기준점을 보시고 토대로 하여서 여기서부터 가볼까요? 네, 가속의 가운데 부분 쭉 그리고 탁 놓습니다. 네, 그리고 네, 우리가 감속이니까요. 감속 도형을 다시 얘를 끝점에서 다시 잡아서 감속 도형에 네, 콩알점 보이시나요? 네, 콩알점이 보인 상태에서 그 끝점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탁 놓습니다. 연결이 되셨나요? 안 되신다고요? 그럴 경우에는 감속에 이 동그라미 콩알점들이 보이시면 네, 다시 이 동그라미가 불룩하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불룩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네, 계속 모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연결선의 모양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는데요. 도형 윤곽선이죠. 윤곽선에 가셔서 검정 텍스트인지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 모양은 두께는 네, 2와 4분의 1 좀 두꺼웠죠? 자, 그리고 화살표 스타일 바꿔볼게요. 화살표 맨 밑에 있어요. 어떤 거예요? 11. 맞나요? 네. 동그란 점이 있으니까요.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꺾인 화살표 연결선으로 해서 특별주간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찾아가 보겠습니다. 삽입, 도형에서 선에서 꺾인 화살표 연결선, 꺾인 화살표. 네, 보이시죠? 클릭하시고, 자, 이번에는 시작점을 어디에 맞출까요? 특별주간, 여기에 오른쪽 콩알점에 맞춰서 클릭하셔서 쭉 밑으로 한번 내려볼까요? 네, 정보 제공으로 연결하면 바로 나오네요. 그쵸? 모양이 바로 보이니까 그냥 편집하지 않고 한 번에 콩알점을 맞추세요. 탁 놓습니다. 되셨나요? 네. 어려우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 콩알점 맞추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선의 색상과 다 윤곽선 맞춰볼게요. 클릭하시고 검정 텍스트 1, 윤곽선 한 번 더 클릭하시고 두께는 어디라고요? 네, 두껍네요. 2와 4분의 1이죠. 그리고 이 점선의 이름은 뭘까요? 네, 대시에서 사각점선입니다. 똑같이 주시고 자, 이제 모든 도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애니메이션만 남았죠? 애니메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룹하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효과가 애니메이션 효과가 날아오기 왼쪽에서입니다. 자, 그리고 도형 편집 그룹하고 애니메이션 효과 시계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왼쪽에 있는 도형이들은 날아오기 왼쪽이고요. 오른쪽은 시계 방향 회전이라는 애니메이션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 그룹을 해볼 텐데요. 잘 보세요. 왼쪽에 있는 이 모든 도형들은 하나로 그룹을 만들고 오른쪽에 있는 이 도형도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드래그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자, 드래그 위치를 한번 해서 하나의 그룹을 만들 거예요. 자, 제 커서는요, 여기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여기서 클릭하시고 어디까지요? 오른쪽이 못 들어오게 커버를 합니다. 네, 너무 많이 가지 않도록 요 정도. 그리고 나서 탁 놓습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도형들만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서식으로 가시면 오른쪽에 회전 위에 있었습니다. 그룹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그룹 클릭하시면 하나의 도형으로 됐습니다. 이 그룹을 하는 방법은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가 선택해야 될 도형들을 클릭해서 쭉 탁 놓고요. 첫 번째 방법은 그룹화해서 여기서 그룹을 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똑같습니다. 오른쪽 클릭하셔서 여기에도 그룹의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하나의 도형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날아오르기 왼쪽이죠? 왼쪽. 자, 애니메이션 한번 볼게요. 도형을 선택하면 애니메이션은 보입니다. 자, 선택을 안 해볼게요. 해제를 해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안 보이죠? 아무것도 선택할 수 있는 메뉴들이 없습니다.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애니메이션 넣을 거니? 나는 이거를 넣을 거야. 클릭을 딱 하면 애니메이션의 메뉴들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날아오기 여기 있죠? 날아오기 클릭하시고, 네, 어디서 날아온다고 했어요? 왼쪽이에요. 왼쪽이 맞는지 볼게요. 근데 밑에서 올라온 것 같아요. 자, 클릭된 상태에서, 네, 효과 옵션에 왼쪽에서라는 메뉴가 있었습니다. 클릭을 하면, 네, 왼쪽으로 찰칵하고 오죠. 자, 이번에는 오른쪽 그룹 하겠습니다. 오른쪽은요, 자, 오른쪽 밑에서 여기서부터 출발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출발점 잘 보시고 클릭하셔서 쭉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도형이 끼어들지 않도록 이 정도 하셔서 네, 클릭을 하시고 탁 놓습니다. 됐나요? 네, 두 번째 방법 알려줬던 그룹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룹화, 그룹. 네, 하나의 도형 되셨고요. 애니메이션 보이지요? 애니메이션. 네, 이번에는 시계 방향 보이지요? 이 메뉴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애니메이션은 여기 보시면 자세히 버튼 누르시면은 굉장히 많은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네, 시계 방향 클릭하시고 네, 회전이 됐나요? 옵션 한번 볼까요? 효과 옵션에서 네, 한 개. 네, 우리는 특별하게 뭐 이렇게 변경을 하라고 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6번째 슬라이드까지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컨트롤 S 하셔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트롤 S 하시고요. 네,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